자, 오늘 2월 19일이네요. 그렇죠? 이제 2월 달도 벌써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시장에 대해서 사실 조금 고민을 좀 했었어요. 오늘 지금 미국이 아니라 다른 이쪽 한번 보도록 해야 될 것 같은데, 해외 가셔가지고 CSI 300. 지금 중국이 그나마 좀 괜찮게 살아나고 있는 중이에요. 그렇죠? 지금 보시고 있는 게 상해하고 심천 두 개 시장을 이제 합쳐놓은 그러한 시장인데 나쁘지는 않습니다. 이쪽이 무너지면은 우리가 좀 무너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를 조금 했었는데, 물론 시가 대비해서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입니다만은, 일단 그 중국의 경우에는 이번 설 연휴, 중국은 17일까지 쉬었죠. 설 연휴 이후에 시장이 이전의 강세를 계속 좀 지속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혼자서 그냥 예상을 할 때는 이번 시장이 이제 상승을 하다가 3,430포인트에서 저항, 밀렸다가 3,360포인트에 다시금 반등해서 돌파하기를 기대를 한번 해봅니다. 소설이 너무 큰가요? 일단 그런 식의 움직임 보여주면 나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고, 그렇게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의 요인은 일단은 중국이 이번 3월 4일부터 시작해서 양회를 시작을 합니다. 중국의 양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렇죠? 중국 양회에 대해서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두 개의 회의란 뜻이에요. 양이라는 얘기는 중국어로 량이라고 해서 두 개란 뜻이거든요. 두 개란 뜻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회의가 있는데, 중국인민대표회의가 있고, 그리고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라는 게 있어요. 전국인민대표회의는 우리나라 국회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이 회의가 일단 열려서 전체적으로 국가의 정책을 이제 정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고 어떤 식으로 하겠다, 뭐 이런 부분을 일단 얘기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 안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기대감이 조금 살아있다면 중국 시장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가 있고, 중국 시장이 안정화를 보이게 되면 우리 시장도 안정화를 보일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직 장이 끝나지는 않았습니다만, 오늘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2670 한 6포인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지금인데, 요 위에서 일단은 마무리가 되면, 우리가 이제 항상 요번에 요게 요 위에서 마무리가 되는 모습이 보이면 주가 이렇게 오르고, 이렇게 밀렸다가 이렇게 반등을 딱 해주는 모습이 보이면 추세선이 다시금 끄어지는 그러한 부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번 파동, 여기 2번 파동, 여기 3번 파동이 되느냐 안 되느냐, 여기에 대한 기로가 아마 이번 주에 보여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3번 파동이 된다는 얘기는 보통 1번 파동, 여기에 올랐던 지수가 2273부터 시작을 해서 거의 2670포인트까지 상승했던 부분에 1.618배 정도 더 튈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니까, 이번이 3번 파동이 되면 참 좋겠죠.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고, 띠용 뭐 이렇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유튜브에서 같이 방송을 조금 하고 있는데, 잠시 보러 갔다가 가셔도 돼요. 회원분들 들었다 1번. 왜 이쪽에 이제 잠시 왔다가 가도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하면, 제가 요즘 굉장히 좀 정신이 없고 이것저것 좀 바쁜 일들이 많았는데, 오늘 머리를 잘랐습니다. 머리를 잘랐기 때문에 머리 자른 모습 한번 보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잠시 왔다가 가셔도 좋을 것 같네요. 굳이 그걸 볼 필요가 있나?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보셔도 됩니다. 안 보셔도 되고요. 자, 어쨌든 머리를 자른 것도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강주혁입니다. 예, 이영진님 오셨네요. 머리를 가르면 또 이렇게 간다. 그렇죠? 머리를 자르면 수박통을 자르는 거죠. 예, 박모님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이번 부분의 시장이 지금 상승으로 가냐 안 가냐가 이번 주에 아마 결정이 된 것 같아요. 어제 방송은 머리 안 잘랐고요. 지금 방금 머리 자르고 왔습니다. 예. 자, 지금 보시면 여기가 이제 2653포인트, 채팅창에 2653포인트 치시고, 2653포인트를 치시고요. 여기 일단 이탈이 되면 좀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번 주부터 시작을 해서 여기 포인트가 이탈이 되는지 여부만 일단 체크를 하시고, 이탈이 안 되면 그게 나쁘지는 않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물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악재가 좀 많아요. 근데 사실 이게 미국의 악재라고 얘기하기도 저는 조금 웃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왜 이걸 웃기다 라고 생각을 하냐면, 어제도 이제 방송에서 우리가 얘기를 했는 것처럼 미국이 지금 뭐 인플레이션이 뭐 줄어든다라고 하는 가장 주된 요인들 중에 하나가 일단은 중국 경기가 안 좋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말씀해 드렸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중국 경기만 살아나면 어차피 미국의 금리 인상 시점 자체는 굉장히 좀
멀리 밀릴 가능성이 일단 있습니다. 일단 그 부분 기억을 해두시고, 이런 악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에 대한 기대감으로 중국 시장이 뜨면 우리 시장이 뜰 가능성이 전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중국이 이제 경제 지표라든지 하는 부분이 여전히 부정적인 부분이 많긴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3월 4일부터 시작해서 양해가 열리고 이제 2월이 다 갔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충분히 뭐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여러분들 항상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중국 시장이 몇 시에 열리냐면 10시 반에 열려요.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시 반에 열립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10시 반 근처에서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가능성이 일단은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일단 기억을 하시면서 단기 트레이딩도 좀 진입을 그렇게 하시는 걸로 그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피 시장 전고점 돌파해서 이제 한번 달려가 보기를 한번 기대를 해보도록 하고요. 요번에 달리면은 얘도 좀 재밌는 모습이 되는데, 자, 지금 코스피 시장의 흐름을 보면 코스피는 사실 이제 상승으로 여기서부터 보면은 이게 약간 좀 애매한데, 그쵸? 지금 장악선 근처인데 여기서부터 떨어지는 추세를 한번 체크를 해보면 상방으로 조금 방향성을 잡으려고 노력은 많이 했고요. 이번 부분에 여기 있는 부분의 저항까지도 잘 벗어내주면 시장은 예상외로 또 상반기 시장이 또 강세가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돌파하는 것도 중요하고 한번 밀렸다 다시 가는 모양까지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코스닥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은 위에서 밑으로 빠지고 있는 추세는 일단은 뭐 돌파를 했어요. 근데 이게 좀 굉장히 길게 이제 시장을 한번 보도록 하죠. 위에서 떨어지고 있는 추세가 사실은 이게 있죠. 사람들은 전부 다 잊고 있습니다만은 이 추세가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코스닥 시장도 좀 달렸으면 좋을 것 같긴 합니다. 이번에 달리면은 901포인트 정도가 돼요. 900포인트. 달리면은 상단은 일단 900포인트 정도까지도 달릴 수는 있으니까 한번 기대는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물론 이번 시장에서 반등 나오고 있는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보면 이거는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잡을 수밖에 없어요. 이번에 반등했던 포인트가 이전 상승폭 대비해서 61.8% 지점에서 반등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르면 첫 번째로는 890포인트가 저항이 될 거고, 두 번째가 이제 900포인트 정도까지는 충분히 상승, 900이 아니네. 920이네요. 죄송합니다. 920이에요. 920. 최종으로는 920포인트까지 달릴 수도 있을 것 같으니까 일단 기억은 해 두시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 중요 포인트는 852포인트입니다. 아래쪽으로 852만 깨지지 않으면 이쪽으로 달릴 가능성 있으니까 염두하시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이 여전히 이제 시장이 강세 움직임이 계속 보여주고 있으니까 시장 안에 어떤 종목들 위주로 해서 달리고 있는지 한번 봐주는 게 중요하겠죠. 오늘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전에 우리 얘기를 한번 했던 종목들 중에 하나인데요. 먼저 얘가 있죠. 얘는 지금 보면은 요거부터 이제 먼저 지워야 될 것 같다. 요거 말고 검색식 요거 말고 우리 다음 주에 오픈이 있습니다. 강의 오픈이 있으니까 참고 일단 하시고요. 엔캠은 오늘 20% 달리고 있습니다. 엔캠 20% 달리고 있고, 근데 엔캠은 지금 이렇게 되면 이탈 가격이 어떻게 되냐 하면 요게 이탈 가격이 돼요. 오늘 장중에 잠시 언급을 해드렸고, SK 갑니다. 오늘 지주회사들이 좀 달리고 있는 모습이 좀 보이고 있어요. SK가 다시금 6%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면서 주가가 많이 오른 건 아니거든요. 지주회사들도 차트를 한번 길게 보면 사실은 지주회사가 우리나라에서는 주가 잘 못 올라요. 왜냐하면 이 복수로 상장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무슨 얘기냐 하면 SK도 상장되어 있지만 SK텔레콤도 상장이 되어 있고 뭐 SK하이닉스는 SK스퀘어 쪽이네요. 어쨌든 자회사들이 많이 이제 상장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중으로 이제 상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도 봐줄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지주회사가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구글 있죠. 구글이 알파벳의 이제 자회사죠. 구글이 상장이 안 돼 있으니까 구글 사고 싶으면 사실은 알파벳을 사야 되고, 유튜브가 잘 될 것 같아서 유튜브 사고 싶은데 라고 생각을 해도 알파벳을 사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이중 카운트가 거의 안 돼 있다 보니까 그쪽은 좀 나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기 때문에 지주회사들이 사실은 조금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해서 잘 못 오르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번 시장에서는 이제 저 PBR 관련된 종목, 지금 코스피가 오른다는 얘기는 저 PBR이 다시 한 번 더 방향성을 잡는다 뭐 이런 얘기도 되겠죠. 지주회사들이 오늘 중심에 서 있는 모습이고, 거기서는 오늘 SK가 그래도 시장 안에서는 좀 중심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시장이 만약에 여기서 한 번 더 달린다면 계속 관심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아요. 오늘 LG도 6% 이상 상승, SK도 일단은 6% 이상 상승이고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오늘 강세인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거 일단은 기억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요번에 이제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국지전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더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아마 다 알고 계실 거고 그런 얘기가 일단 나오면서 시장 안에서는 무기 관련된 종목들 우리 LIG 넥슨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한국 항공우주라든지 이런 종목군들 중심으로 해서 시장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 주력은 아닌 것 같아요. 아직은 시장 주력은 여전히 저 PBR 관련된 종목으로 일단 보입니다. 오늘은 저 PBR 관련된 종목들 중에 또 대표적인 회사라고 할 수 있는 통신업체들 또 강세 움직임 보여주는 모습인데 KT 강세는 조금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오늘 보이는 이 신고가가 52주 신고가 이런 게 아니고 거의 10년 신고가입니다. 10년. 몇 년? 10년이면 강산이 변해요. 10년이면 강산이 변합니다. 10년이 강산이 변해요. 2013년도에 마련했던 신고 고점을 오늘 일단 돌파를 하면서 저평가 영역을 완전히 벗어나나? 이런 식으로도 지금 시장 안에서는 좀 충분히 얘기가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배당은 지금 5%가 안 돼요. 배당은 일단은 5%가 안 되는데 물론 여기 지금 뜨고 있는 모습이 살짝 무섭죠. 무서우니까 무섭다라고 하더라도 한번 관심을 가져주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수회사 중에서 SK스퀘어 오늘 뜹니다. 이거는 제가 몇 차례 이제 언급을 해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분들이 또 꽤 계시라 생각이 드는데 SK 하이닉스 지주회사죠, 그렇죠? 예전에 말씀드릴 때 요 SK스퀘어라는 회사가 SK 하이닉스만 가지고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또 SK 하이닉스다 보니까 SK 하이닉스가 가서 너무 올라가면 하이닉스 하기 힘든데? 라고 하면 이쪽으로 수급이 몰릴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지주회사 중에서 오늘 GS도 5%대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말고 한번 관심을 가져본다면, 강원랜드도 저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장기적인 추세 부분을 이제 돌파를 해서 기술적 반등이 이제 시작인데, 기술적 반등인데 기술 반등 포인트를 23,000원까지 보고 있습니다. 기술 반등인데 23,000원 정도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22,000원대 후반에서 23,000원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그럴 수 있죠. 발칙관님 어서 오시고. 이게 무슨 기술 반등이냐. 이게 기술 반등이 뭐가 이 기술 반등이냐. 기술적 반등은 이게 몇 프로 오르냐 빠지냐가 기술 반등은 아니고 하락 추세에 있는 요 보조 추세 자체, 보조 파동이 일단 기술 반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거를 기술 반등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지금 보면 요 추세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최근에 이렇게 빠졌고, 요거 올라가는 부분이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최소한 23,000원 언저리까지 한번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은 드니까 참고는 일단 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밑에 보시면 실질적으로 최근 들어서 기관도 좀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요. 외국인도 매수가 좀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그 주가가 못 가던 이유를 시장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강원랜드 누가 가요? 온라인으로 땡기지. 이런 온라인으로 땡기지. 누가 그까지 가요? 이렇게 얘기를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요즘 규제가 좀 많이 심해지니까 여기에 대한 기대감도 좀 살아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 외에는 역시 이전하고 마찬가지로 금융주 중심으로 해서 좀 반등이 나타나고 있고요. 어제 우리가 얘기했던 종목들 중에서 금호석유 있었죠. 어제 주강파 데이터 할 때 금호석유 얘기를 해드렸는데 금호석유 계속 달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부터 보신 분들이나 저번 주 보신 분들은 방송 듣고 보신 분들은 안전마진 챙기시면서 한번 끌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SK 하이닉스 요날 제가 말씀드렸는데 요날 오전만 하더라도 요날 오전에 양봉이어가지고 얘기를 했다가 물 먹었는데 그때 말씀해 드렸을 때가 가격이 얼마? 144,900원만 안 깨지면 괜찮아요. 변명 아니었어요. 변명 아니고 진짜 제가 볼 때 144,900원만 안 깨지면 괜찮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고 오늘 다시금 기염을 토하면서 올라갑니다. 참고 일단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 안에서는 어떤 종목들 누가 잘 오르나 한번 보게 되면 엔캠이 오늘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오늘 상한가는 23%, 테크인 홀딩 가능하다 그랬죠? 그렇죠? 역시 강세 움직임 보여주고 있고요. HLB, 메지온, 현대 힘스까지도 강세인데 이쪽은 크게 안 보이고 제가 눈에 좀 띄는 부분은 코스닥에서 오늘 고용이 좀 눈에 띕니다. 고용이 간다라고 하는 부분은 이제는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고용은 하는 일이 이제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죠. 반도체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고요. 수술 로봇 관련된 부분도 하고 있어요.
사실 이제 최근 들어서 우리 정부 정책들 얘기가 하나 나왔는데, 의사 파업 관련돼 가지고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의사들이 집단 행동 이거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해도 되나? 의료인 고발, 의료 공백이 112건 신고가 뭐 이렇게 뭐 얘기가 일단 나오고 있는데, 경찰이 의과대학 정원학대, 지금 의과대학 정원학대에 관련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근데 이 정원을 그냥 학대를 해가지고 될 문제인가도 잘 모르겠어요. 정원을 학대해서 될 문제인가도 모르겠는데, 정원 학대 부분에 대한 얘기가 일단 나왔죠. 그러면서 시장 안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설왕설래 말은 일단 많은 것 같습니다. 정원을 지금 늘리자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의사 수가 부족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의사 수가 부족하다. 현재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활동 의사 수가 2.5명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OECD 평균이 한 3.7명 정도인데, 여기에 비해서 우리가 2.5명이다라고 하면 너무 적죠. 너무 적다 보니까 의사 수가 부족하기 때문에 일단 해야 된다. 의사 수를 의대의 정원을 증가를 시켜야지 의사 수가 많아지는 거니까. 그렇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의사들도 서울 수도권에 거의 집중이 되어 있다 보니까 지방에서 의료 서비스 이쪽은 더 부족한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그렇죠? 지방에 사는 사람들은 제때 의료 서비스 못 받으신 분들도 계시고요. 예전에 어떤 분을 보니까 지방 사시는데 서울까지 올라오시더라고. 제대로 된 부분을 받기 위해서 서울대병원 다니셨던 것 같은데, 너무 그렇죠. 지방 사는 것만 해도 좀 그런데 아닌가? 지방도 괜찮나? 근데 어쨌든 제대로 된 서비스를 받으려 그러면 자꾸 서울로 와야 되니까 이러한 부분도 조금 그런 것 같고, 이것도 이제 광역시 정도 되면은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저기 좀 시골 쪽으로 가다 보면 병원 자체가 지금 없어가지고 굉장히 좀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일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는 게 의대 정원을 좀 확대를 해서 이런 의사 부족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보면은 의사 부족 문제가 단순히 의대 정원 부분으로 가는 건 아니겠죠. 그렇죠? 그것만 해결된다고 청학님 오셨네요. 형님 어쩐 일이죠? 수가 무죄라는 건 확실히 아닌 것 같긴 합니다. 그렇죠.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의사 수가 많아진다라고 하더라도 가정의학과 이런 데 좋잖아요. 그렇죠? 청학님 그렇다 일본. 가정의학과 이런 의사분들이 굉장히 노고가 많으시죠? 그런 분들이 이제 많아지셔야 되는데, 대부분 분들이 가는 데는 이제 피부과라든지 아니면 외과 같은 경우에도 성형외과라든지 하는 쪽으로 많이 가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의사가 필요한 부분에는 의사가 좀 많이 부족한 이러한 부분들 일단 많은 것 같고, 의사들이 돈을 벌려고 그러면은 지방보다는 서울 쪽이 많다 보니까 서울에 굉장히 집중이 되는, 소아과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데 소아과도 굉장히 없어지는 부분이죠. 최근 들어서 인구가 계속해서 이제 신생아 수 자체가 계속 줄어들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일단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으로 보더라도 의사 수는 의사가 단순히 정원 확대뿐만 아니라 인기가 없는 의사에 대한 어떤 꼭 필요한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정부가 보조할 것인지에 대해서 그러한 부분도 좀 나와야 되지 않나 이렇게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의사들이 지금 집단 행동을 지금 하고 있고, 근데 저도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떻게 편들기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편들기는 그런 것 같은데, 아이들 병원 가정의학과 좋습니다. 소아과뿐만 아니라 가정의학과로 가셔야 되죠. 창학님 그렇다 1번 아닌가? 저번에 제가 병원에 가정의학과 가봤더니 애들 학교 시간엔 가면 안 되겠더라. 너무 많은데 너무 많아서 애기들하고 경쟁하는 저를 보면서 저 애기들 다 들어가면 좋은 거는 뭐냐 하면 만화 영화를 틀어주더라고. 그 병원에. 그건 재밌더라. 어쨌든 간에 뭐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두 가지가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게, 의사 수가 줄어들고 의사들이 대부분 피부과라든지 하는 쪽으로 간다면 의료 진료 부분도 굉장히 중요해지는 부분이 되고, 그리고 많은 의사들이 수술할 의사가 없다면은 수술용 로봇에 대한 시장 기대감도 커지는 것 같고, 어차피 이게 디지털화 된다라는 점으로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시장에서 반등을 했었던 유비케어라든지 하는 쪽으로도 비트컴퓨터, 유비케어 같은 종목군들 쪽으로도 오늘 최근에 이제 매수가 좀 유입이 되는 것도 그런 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유비케어라든지 하는 종목군들이 유비케어
유비케어라는 종목이 이게 안정적으로 뜨기 위해서는 일단은 의료, 원격 진료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로드맵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 이쪽이 조금 더 강세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 유비케어라든지 비트컴퓨터 같은 종목이 일단 강세를 보여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의사수 부족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일단은 로봇 관련된 쪽으로 여러분들 조금 관심을 가져 놓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 로봇 관련된 부분, 우리 한번 볼까요? 수술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 한번 체크를 해보면, 체크해봐야 되겠죠? 수술 로봇. 지금 청소 로봇은 엄청 갔는데, 그쵸? 청소 로봇은 엄청 갔는데, 수술 로봇, 큐렉소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쵸? 큐렉소라는 종목이 있는데, 의료 로봇 관련된 종목이긴 하죠. 그쵸? 그래요. 청소 로봇이, 뭐 병원에도 청소는 해야 되니까? 병원에도 청소는 해야 되니까, 청소 로봇,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큐렉서라는 종목도 일단은 있긴 합니다. 시장 안에서는 아직 그렇고, 고영이라는 종목이 있는데, 이 고영은 최근 들어서 증권사에서도 의견이 굉장히 나쁘지 않아요. 이번 2월 5일 날, 지금 2월 19일이니까 2월 말이고, 2월 초에 미래에셋증권에서 반도체 검사 장비와 뇌수술 로봇으로 레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고영에 대한 얘기들이 일단 나오고 있는 그러한 상태니까, 고영 한번 관심을 가져두셔도 일단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로봇 관련된 종목군들이 수술 로봇 같은 뭐 여러 부분의 그 로봇들이 일단 있습니다만은, 일단 의료 로봇 안에서는 시장 안에서는 고용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좀 높아지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을 가져두시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뭔가 이제 정치적이라든지 하는 여러 가지 시장의 이슈들이 있죠. 이런 이슈들을 통해서 당연히 이제 뭐 분노한다든지 아니면 옳다 그르다 이런 식의 표현도 시장 안에서는 중요하긴 합니다만은, 더 중요한 부분은 어떻게 보면, 그래서 우리는 뭐 거기서 어떤 종목을 찾아낼 것인지 주식쟁이의 마인드를 한번 가져보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시장 정리 일단 하고요. 그 다음에 종목으로 계속해서 그러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우리 화이팅 한번 칠까요? 화이팅!